환경운동연합의 이민호 활동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진짜 속상합니다. 네, 요즘 미세먼지가 높아서 많은 국민분들이 걱정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아니, 목도 좀 컬컬하고요. 저도 그런 사람이 아닌데 방송하다 목도 좀 잠기고 그러네요. 네, 아, 참, 아무튼 많은 분들이 건강에 이상을 좀 느끼시는 것 같은데, 몸소 느껴지는 미세먼지의 이런 높은 수치들. 일단 뭐, 수치로 비교를 해보자면, 최근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가 과거랑 비교해서 어느 정도인가요? 사실 현재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는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선이 다, 되고 있다고요? 네, 다만 2012년도부터 그 음. 농도가 상승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유지되고 있다. 그 정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됐다라고 하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게 2012년부터의 그 심각성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다만 이제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발생 일수들이 좀 증가하고 있어서 그런 음. 것들 좀 많이 느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발생 일수들이 증가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느끼는 이 체감 미세먼지들이 너무 심각하거든요. 아, 이제 보통 기후변화에 따른 대기 조건의 변화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풍속이 줄어든다거나 아니면 기온이 올라가서 그런 그 요인들로 인해서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일수들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네. 기후 변화로 인한 것이다. 또 대기가 원활히 확산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우리 춥지 않으면 그러니까 바람이 무섭게 불지 않으면 미세먼지가 속썩이고 이게 지난 겨울의 모습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3월3일이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로 뭐 예. 3일 추우면 4일 미세먼지가 높다라는 그런 그 말들이 돌았을 정도로 음. 추우면 미세먼지가 좋은 대신 그 다음 날부터는 미세먼지가 높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음.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대기 정체 등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단순히 기후가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어떤 것들이 미세먼지, 황사 이런 것들을 불러오게 된 걸까요? 이제 보통 그 중국이나 국외 요인들이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나 뭐 석탄화력 발전소 사업장들 같은 국내 요인들로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정부는 국외 요인들을 평상시에는 30에서 50% 정도 이야기하고 있고 예. 미세먼지가 높은 고농도일 때는 60에서 80% 정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 그 나머지 요인들은 이제 국내 요인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소에는 30에서 50인데 우리가 요즘 느끼는 이런 심각성은 60에서 80 정도가 이 해외, 국외의 요인이다라고 보면 된다는 건데 일단은 들으시면서 다들 아실 거예요. 중국발 미세먼지 뭐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아니 그러면요. 이민호 활동가님. 네. 외교적으로 우리가 어떤 요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보통 외교적인 걸로 보시면 뭐 기술적인 협력 그리고 정책적인 협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중국에 있는 많은 배출 사업장들에 대한 현재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기술을 지원한다라거나 아니면 그 정책적인 같이 공동 협력을 통해서 공동의 기준을 마련하고 노력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이나 정책적으로 협력을 해야 된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정상급 의제로 격상을 시켜서 중국하고 논하겠다. 뭐 이런 얘기했는데 지금 진행이 혹시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현재 환경부가 그 네, 외교부와 함께 중국과 협력들에 대한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장관이 만나서 직접적인 이야기를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좀 변화가 있겠다라고 기대를 해봐도 괜찮겠죠?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죠? 중국발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인식이 너무 높아졌고 많은 분들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를 받아들여서 하루빨리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시면서도 계속 이렇게 코가 간질간질하신 건지 감기에 걸리신 건지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좀 고통스러워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미세먼지로 인해서 약간 목이 잠긴 것 같네요. 그죠. 아침이라 네네. 또 그렇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모두의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심각성을 다 같이 느끼고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라는 얘기를 오늘 나눠보기 위해서 이 시간을 갖는 건데, 또 저는 뉴스 보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이거 꼭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왜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 대중교통 이용하세요라는 얘기를 저도 하는데, 지하철 내에 역사가 있잖아요. 그 역사 내에 미세먼지도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해서 이용을 하면 좀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거 진실이 뭔가요?
이제 지하철이라고 하는 게 네. 지하 공간이라는 특성도 있고, 그다음에 많은 시민분들이 이용하시다 보니까 외부에 대한 미세먼지들 유입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음. 지하철 정동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들이 배출원들이 있어서 우리가 보통 밖에 날씨가 좋다라고 했을 때도 미세먼지 수치가 좀 지하철은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좀 쾌적한 공기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할 텐데 그런 것도 있겠죠? 최근 환경부에서 이제 그래서 미세먼지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네. 우리가 초미세먼지라고 하는 기준을 신설하기도 하였고요. 그다음에 그런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래도 많은 움직임이 있다고 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소식을 좀 전해 보면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와 관련된 기존 종합 대책을 꾸준히 추진하면서 그렇게 되면 미세먼지 배출량이 30%는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뭐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정부의 발표 내용을 좀 간단히 정리해 주실까요? 어, 정부의 발표 내용을 보시면 네. 저희 국내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 부분들로 나눠서 그거에 맞는 배출량을 감소하겠다는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뭐 음, 발전 부분, 산업 부분, 교통 부분, 생활 부분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네. 발전 부분이라고 하면 석탄화력 발전소, 그리고 산업 부분이라고 하면 이제 뭐 철강이나 시멘트 제조 사업장들에 대한 배출 기준 강화, 그리고 측정을 통한 관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 부분에 있어서는 뭐 DPF 장착이나 전기자동차 지원들과 같은 배출원들을 줄여서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라는 정책들이 담겨 있습니다. 네. 뭐 대표적으로는 노후화된 경유차 운행을 좀 제한한다든가 뭐 말씀하신 그 발전소, 화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가동을 좀 중단한다든가 뭐 이런 대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30% 줄어들 거다라고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막상 또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라고 비판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많이 이 환경을 위해서 운동도 많이 하시고 또 많은 고민도 하시고 토론도 많이 하시고 하니까 미세먼지 대책에 반드시 포함돼야 될 게 뭘까라는 거 많이들 궁금해 하시거든요. 아, 지금 보시면 세계적으로 네. 이제 경유차뿐만이 아니라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한 퇴출 움직임도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석탄이 아니라 뭐 재생 가능 에너지, 태양광이나 음. 풍력들로 전환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네네. 그런 움직임들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내연기관 퇴출이나 디젤 퇴출을 위해서 로드맵을 작성하고, 그리고 그거에 따른 세부 계획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신규 석탄화를 짓는 걸 중단하고, 그다음에 좀 더 재생 가능한 에너지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들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앞서 제가 그 얘기 했었는데 중국은 요즘에 대기 환경 좋아지고 있다고. 중국은 뭐 해서 그렇게 좋아졌대요? 중국은 이제 뭐 친환경 차에 대한 를 늘리기 위해서 네. 번호판을 경매제로 시행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번호판 아. 차량의 수요를 조금 그 정해서 그거에 대한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고, 네네. 그다음에 배출 사업장들에 대한 뭐 강력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그 석탄을 줄이기 위해서 좀 가스나 이런 가스보일러나 이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조금 사용할 수 있도록 강력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뭐 중국의 입장에선 국내적인 요인이니까 친환경 차를 늘리고 뭐 배출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효과를 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일단 외교적으로도 또 국외의 요인들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율해 나가야겠죠. 자, 그러면 오늘 일단 오후에는 미세먼지가 좀 괜찮아진다고 하는데 또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게 우리 봄철 미세먼지 상황이잖아요. 당장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좀 있을까요? 환경을 지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 네, 이제 미세먼지를 줄이는 환경 실천은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저희가 많이 환경적인 이야기를 할 때 네. 에너지 절약을 통해서 환경을 지키고, 그다음에 자동차보다는 대중교통을 타시는 게 더 좋다라는 이야기 하는 것과 같이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미세먼지를 충분히 줄여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활동들을 많이 인식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이른 아침에 목 상태도 안 좋으신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환경운동연합의 이민호 활동가와 함께 했고요.